자,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몸을 아는 남자 한진우 원장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플러스죠? 네, 오늘은 바로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 건망증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죠. 네, 안녕하세요. 추남, 가을 남자 한진우입니다. 지난주에 뿌잉뿌잉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한데 저 얼마나 웃겼는데요, 생방송. 오늘은 깜빡깜빡. 중년 여성들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중년 여성들이 핸드폰이나 TV 리모컨을 냉동실에 넣어놓고 온 집안을 뒤지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건망증이요. 비록 중년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건망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 건망증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게 제가 집에서 별명이 어디 갔지예요. 어디 갔지? 제가 물건이 어디 갔는지를 그렇게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물건을 잘 둔다고 두는 물건을 기억을 못해요. 잘 둔 장소를 기억을 못해서 이거 어디 갔지? 이거 어디 갔지? 가방 어디 갔지? 지갑 어디 갔지? 차키 어디 갔지? 이러면서 맨날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제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윤소희 씨가 저랑 통화하다가 잠깐만요 오빠 나 지금 핸드폰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거 보면서 진짜 심하구나 느꼈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시간보다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할 텐데 근데 건망증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건가요? 이 일상적인 건망증 말고 잦은 건망증의 원인은 뇌 노화와 스트레스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혈액이 부족해지는 혈허 증상이 오게 되는데요. 그 증상들은 이제 어지러워진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면, 잠이 안 오고 불안해지기 이런 증상들이 나중에는 건망증으로 간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화기관이 비위가 좋지 못해서 소화 흡수를 못해서 혈액 성분은 자꾸 생성을 못하고 과도한 정신 노동으로 인해서 소모는 많이 해서 결국엔 부족 상태로 가게 되는 건데요. 동의보감에서 육체 노동을 많이 하면 기를 소모한다고 그랬는데요. 정신 노동을 하면 기와 혈을 같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노동을 하는 직장인들이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험생들 이런 학생들도 건망증이 생기기가 쉬운 거죠. 정신 노동을 주로 하는 분들에게서 더 많이 발병을 한다라면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사실 더 위험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예전에 드라마에서 수혜 씨가 이건 뭐 건망증과는 조금 더 발전된 병일 수 있겠지만 치매였잖아요. 그 과정 보니까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뭐 수혜 씨가 너무 예쁜데 그런 병에 걸려서 가슴이 아프신 거 맞죠? 예쁜 사람에게 그런 병이. 근데 사실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충분히 좀 공감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건망증이 자꾸 생기니까 내가 치매가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건망증이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치매라는 질환이 생기면 기억장애가 생기는 건 사실이고요. 치매는 그런데 이런 단기 기억장애, 건망증뿐만 아니라 여타 증상들을 수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제일 중요한 건 진압력을 상실해요. 지금 내가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망증은 그냥 단순히 단기적인 기억 상실을 기억 장애를 뜻하고요. 그렇군요. 저도 단기적인 기억 장애 굉장히 많거든요. 술 마신 다음에 필름 끊기는 어제 거? 무슨 일이 있었더라? 이 과도한 음주도 치매 발병에 좀 상관이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뭐 그날 이렇게 알코올에 의해서 기억을 잃을 수도 있지만 이게 누적되면 지나친 알코올 섭취는 뇌의 위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뇌 기능 저하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성 치매가 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약물이나 알코올 등에 의해서 생기는 걸 생활 습관성 치매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술을 좀 자주 마시고 거기다 기름진 음식을 좀 기름진 음식도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체중 관리가 잘못되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고 이렇게 되면은 뇌혈관 질환이 오기가 쉬우니까요. 그런 습관, 생활 습관을 좀 건강을 관리하시면 이런 질환이 올 확률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 걱정되는 게 저는 사실 술도 안 먹고 거기다가 이 기름진 음식도 사실 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 안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 이렇게 깜빡깜빡거린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근데 뭐 건망증이 있다고 해서 꼭 치매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이게 너무 심해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때 그때는 병원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유진 씨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이요? 건망증 자가 진단 테스트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아끼는 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유진 씨 준비하셨죠? 네, 바로 바로 또 하네. 예.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건망증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네, 예. 첫 번째로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근데 원래 친한 친구고 또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닌데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기억력 저하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둘째, 냉장고 문을 열고 무엇을 꺼내려고 했는지 있는 것처럼 일의 목적을 잊어버렸다면 이것은 작업 능력 저하라고 합니다. 네. 셋째, 건망증으로 인해서 큰 실수를 하거나 피해를 준 적이 있다.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네. 네 번째로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고 찾는 것, 아까 서희 씨 말씀하신 것처럼요. 물건의 위치나 장소에 대한 인지력이 저하된 경우가 있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언어 기억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저도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저도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네. 이게 해당이 되면은 건망증 위험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가끔 발생하는 건망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된다든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큰일이네. 그래요. 예. 저도 사실 이 자가 진단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가지가 해당이 됐었거든요. 어이구.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당이 돼서 좀 깜짝 네. 놀랐는데, 자, 그런데 뭐 이렇게 건망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예.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챙기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네. 주변에서 보면은요. 건강에 대해서 염려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은 안 하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앉아서 걱정만 해요. 그러지 네. 마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운동화 챙겨 신고 밖으로 나가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뭐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 행동을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어떤 그렇군요.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 일단은 지금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다른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신체 활동,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두뇌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뇌 활동을 좀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죠. 예. 노인들 경우 그 사회와 단절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 방에서 TV를 본다든지 이렇게 보는 대화도 없고요. 예.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고 단체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뇌 활동, 두뇌 활동을 지속적으로 단순한 계산을 반복한다든지 독서를 하는 등의 방법도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네. 머리를 쉬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좀 음식적인 부분으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기억력에 좋은 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 수험생들한테도 예. 등푸른 생선을 많이 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뇌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등푸른 생선, 그 다음에 견과류, 특히 동의보감에서도 호두의 모양이 뇌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그래서 견과류를 하루에 10개 이상 먹어주는 것이 좋고요. 네. 특히나 계란, 달걀에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 두뇌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달걀 요리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건강을 위해서 또 건망증을 위해서 챙겨야 될 음식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요, 이 기억력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지압법 어떤 게 지압. 있을지 궁금한데, 오늘도 역시 지압법 준비하셨죠? 네, 뿌잉뿌잉. 뿌잉뿌잉. 네. 귀에 이렇게 손을 대고요. 이 뒤에 그 후두골과 네. 목에 이어지는 부위가 있어요. 네네. 여기서 바깥쪽에서부터 풍지, 천주, 아문 이렇게 혈자리들이 있는데요. 예. 어느 도서에 보면은 뭐 36번씩 하루에 3번을 두드려줘라 이런 문헌이 있긴 한데요. 네. 그 숫자는 딱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 두뇌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호전시켜주는 그런 지압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게 좋아요? 이 중지나 네. 그 가장 그 자기가 편안한 손가락으로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눌러도 되고요. 돼요? 네. 오늘도 그렇군요. 저 보기가 괜찮습니까? 네, 굉장히 예, 귀여우신데요? 이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네네, 눌러주면은, 그래요. 네네. 뭐 36번이라고 뭐 정해진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네. 원하는 만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건망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마지막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심신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골똘히 생각하고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이 건망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건망증의 어떤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잘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아무래도 잘 적어놓는 습관부터 잘 갖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강 플러스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현정 코치, 김일락 변호사, 한진우 원장님, 정유진 캐스터까지 모두 함께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